썼어. 자, 항등식은 우리가 어떤 걸 항등식이라 했냐면 x값에 관계없이야.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식을 항등식이라 해. 항상 참인식. 그래가지고 우리가 형태는 좌변식하고 우변식이 정확히 일치해야 돼. 좌우가 같아야 돼. 그래서 식의 상태는 2x 플러스 1을 값이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적힌 식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명제까지 2학기 거 할 거야. 방학 때 2학기 거 할 거예요. 그때 항등식, 방정식, 불등식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명제라는 단원에 다시 한번 더 나오거든. 그래서 꼬박꼬박 다 쌓여 있어야 돼. 알겠어? 이거 다시 나와. 2학기 거에서.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은요. x값에 따라서 x에 따라 참이었다, 거짓이었다가 구별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 해. 그래서 좌우가 같은 게 아니라 2x 플러스 1 다음 값이 3이다. 요때 x값은요 어때야 돼? x값은 몇이어야 돼요? 종이나? 2x 플러스 1은 3이다. x 1이죠. 이때만 우리가 해라 부르고 해라 부르고 근이라 부르잖아. 맞죠? 맞아요? 이렇게 이때 우리가 참이다, 참일 때 x값을 해라 부르던 거고 나머지는 다 거짓인 거야. 오케이? 이게 방정식이었어요. 요 정도만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많이 쌓여야 돼. 근데 마지막 불능식은요. x에 따라, x에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거짓이야. 항상 거짓. 항상 거짓. 그래서 2x 플러스 1은 2x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는 맞을 수가 없지. 왼쪽이 1이 크니까. 얘가 불능이고요. 그랬을 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항등식을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 항등식은 기본기가 등식이야. 등식. 그럼요. 우리 등식의 한 종류인 항등식은 문제풀이가 어느 쪽으로 맞춰져 있냐면 그쪽에다 정리하라고 내가 거기 펴준 거야. 70페이지. 자, 항등식은 등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등식 성질 사용 가능. 이항이나 양쪽에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가능하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등식이야. 이항 된다고. 항등식이어도. 그러고 두 번째, 항등식을 풀겠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개수 쪽에 집중하는데 개수는 쉬운 문제에서 다 개수로 문제 풀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때 항등식에 대해서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값이 2x 플러스 1이다. 다음 식이 항등식이다. 이때 A값 몇이에요? 후서가 A값 몇이야? 얘 항등식이야. 얘 항등식. A값 몇이야? 0 이렇게 맞춰주면 되지. 그래서 B는요 2고요. C는 1이다. 이렇게 해서 개수값을 우리가 정하겠다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첫 번째가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비교하는 방식. 방금 비교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입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 이거 대입 문제 토요일날 숙제 클리닉 해주면서 다시 잡아줄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하는 방식 정도 마인드맵은 잡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고 세 번째, 우리가 나눗셈에 대해서 검산식이니까 나눗셈에 대한 검산식은 너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직접 나눴잖아? 목과 요거 나눈 거 나머지 이거 적었을 때 왼쪽 좌변에 있는 거랑 검산식의 우변에 있는 식이 다를 수가 있어 없어? 아예 없다는 거야. 나눗셈의 검산식은 반드시 항등식이에요. 반드시 항등식. 반드시 항등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나눗셈의 검산식이 항등식이 아닐 수가 없다고. 좌변 거 직접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있어. 이걸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그때 여기다 x 써줘요. x제곱 플러스 x. 두식 빼시면 마이너스 3x 되고 플러스 7이야. 여기 마이너스 3 되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두식 빼시면 값이 1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요 식에다가 요거에다가 옆에다가 x 플러스 1과 x 빼기 3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0 썼을 때 얘가 당연히 항등식이라고. 검산식의 밑바탕은 항등식이에요. 알겠어? 직접 나눴잖아. 요거 전개하시면 좌변 똑같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항등식의 포인트가 되고 항등식에서 확장된 게 나머지 정리야, 인수 정리야.
적었어요? 지민이? 적어줘. 적어줘. 나 손 아파. 같이 힘들어야지. 종민아, 너 열심히 하더라, 근데. 야, 후서가 너 많이 풀었더라, 쌤도. 너 쌤 모르겠는 거 따로 질문 보내. 따로라도 받을게. 알겠지? 그, 선생님 그날 늦게 보낸 게, 이제 고1 형들 빠빠이 해가지고, 자, 그래서 항등식 확장 요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까지 할 건데요.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미 조금 알고 풀라고 지금 하는 거고 숙제를 다시 요 부분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주고 있는 거야. 풀 때 생각 좀 하시면서 푸시게끔. 알겠죠? 생각하겠지만 자, 나머지 정리가 뭔데 그래서 fx라는 식을요. fx라는 식을 x 빼기 a라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r이라 적을 거야. 나머지 r. 이거 차수 관계는 알죠? 이제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여야 돼. 반드시. 오케이? 그러고요. 2차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1차 이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 부분 알고 있어야 돼. 그때 여기에서 문제 포인트만 잡아줄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서 q1x 그 다음 옆에 r까지 쓰는 거 이거 항등식에 맞춰서 쓴 거잖아. 검산식 맞잖아. 항등식이야. 이 식 검산식이어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대입이란 방법을 통해서 x의 a 값을 대입한다를 통해서 fa 값은 값이 r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후서가 나머지 정리의 장점이 뭐게? 나머지 정리는 진짜 딱 한 번 대입을 통해서 나머지 값만 집중해가지고 찾을 수 있어. 나머지 값만 여기만 집중해서 풀 수 있어. 여기만 집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걸 이렇게 직접 나누는 식은 얘는 직접 나눴죠. 직접 나누면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계산이야. 그런데 목을 구하래. 근데 나머지 정리하고 있으면은 목 못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만 구하세요. 나머지의 관계식이 뭐 어떻다. 나머지만 물어볼 때 나머지 정리하는 거라고. 나머지만 찾겠다고. 여기에서 여기에 A를 대입하시면 뭐가 장점이야? 여기 계산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여기에다 A가 박히니까 값이 빵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머지만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게 나머지 정리야. 알겠어? 요거야. 요게 1단계야. 그러고 원래 나머지 정리는 1차 갖고만 하는 건데 2차로 우리가 관계식 잡아서 정리하는 건 항등식이에요. 일단 정리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70페이지 거기다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숙제 부분 오늘 들어가는 부분까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거야. 종합 정리 좀 하려고. 영상이 그때 음성 때문에 녹화도 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얘들아 그리고 모르는 거 진짜 하나도 안 귀찮거든? 꼭 사진 찍어 보내세요. 보내면은 늦게라도 답변 준다. 알겠죠? 한 유형 통으로 모를 땐 보내셔야 돼요. 그 유형 막혀있는 거 뚫어놔야 돼서. 그래야지 토요일 날 편해요. 토요일 한 유형 통으로 모르겠어요 하시면 안 돼요. 자, 지울게요. 그래서 그래 나머지 정리 간단 요약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에서 하나 더 가는 거야. 인수 정리. 인수 정리. 인수 정리는 나머지 값이 몇인 거야? 나머지가 종이나 나머지가 몇이에요? 인수 정리는 나머지가 빵인 거야. 나머지 빵인 거. 빵인 거야. 나머지가 빵인 거를 인수 정리를 한다. 그래서 fx 요 값을 x 빼기 a로 나눌 때 그때 q1x 있는데 나머지가 빵이란 거야. 빵 적어놓은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 x에다 a 대입하시면 fa 값은 값이 몇이에요? 얘가 0이 된다. 요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적어놓고 인수에 정의 적고 해야 되는 거 심화 문제 푸는 방법까지 하나 보고 문제 몇 가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안 급하게 할 거야.
숙제에 껴있는 문제들 다시 해줄 거야. 질문 좀 있던 문제들. 아니,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하더라. 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때 그래 나머지가 빵일 때 이렇게 적었다. 근데 우리 세 번째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인수의 정의, 인수 정의. 얘는 100%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인수 정의. 자, 인수의 정의. 요거를 증명도 조금 더 해가지고 내가 맞춰줄 거야. 내가 비반 예제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덜 했거든. 후서가 이거 같이 봐줘. 자, 인수 정의. 인수 정의는 자, 내가 이렇게 중3 거 먼저 갖고 올게요. 이렇게 써 있어. 요거를 인수분해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일부러 합으로 쓴 거야.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한 덩이, 그 다음 옆에 x 플러스 1 한 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적을 거야. 곱으로만이야. 곱으로만이야. 만 변환했을 때 변환 절대 덧셈 같은 거 안 남아 있어야 돼. 온전히 곱으로만 변환했을 때야. 그게 인수분해야. 알겠어? 그랬을 때 변환했을 때 곱을 채우고 있는 곱의 요소야. 요소. 곱을 채우는 요소를 우리가 인수라고 한다 라는 게 인수의 정의야. 오케이? 그래서 곱으로만 변환이야. 그게 인수분해야. 곱으로만 변환. 뒤에 합 떨궈져 있으면 인수분해 안 된 거예요. 알겠지? 그냥 변환한 거야. 식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수정리의 말뜻이 얘랑 일치하지. 여기 뒤에 나머지가 더하기 빵이니까 이거 합으로 이루어진 거야? 아니죠. 더하기를 빵을 왜 써? 손이 남아 돌아서 쓰는 거죠. 안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곱으로만 변환해서 인수정의에 맞춰서 나온 게 인수정리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공식은 저번 시간에 쓱쓱 다 했고요. 그때 우리가 인수정리 요 말 자체가 그래서 봐봐. fx가 x 빼기 a로 나눠 떨어진다. 요 말 자체가 우리가 fx식이 그냥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진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요 말도 맞고요. 지금 얘가 요렇게 우리가 적었잖아. 반대로 요렇게 하는 과정이 문제가 더 많이 나와. 심한 문제는 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어. fa 값은 값이 0이고요. fb 값은 값이 0이야. 그때 2차식 fx는 최고차 계수가 3일 때 fx식을 작성하세요. 작성.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저렇게 나왔을 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fa는 0, fb는 0. 뭔 말이야? 요 말하고 똑같다는 거야. 둘 다. 그러면 요 말이 뭔데요? x 빼기 a가 인수다. 인수 fx에. 그 다음 두 번째 x 빼기 b가 인수다. 인수. 그럼 fx는 2차식이니까 우리가 식 작성하실 때 x 빼기 a랑 x 빼기 b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근데 최고차항계수 3이라 써놨으니까 3이라 적어주시면 되는 거잖아. 라고 반대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인 거야. 알겠어? 요 형태 문제 지금 풀고 넘어갈 거야. 그러고 인수분해 돌아갑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세요.
거야 이제. 그다음 그래가지고 저번에 했을 때 불편할 문제들이 마플 시너지에 좀 껴있어가지고 그것 좀 다시 볼 거고요. 후석이 저번에 60번 한번 질문했었지. 60번. 그랬고 그다음 지민이가 그때 빠졌는데 영상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부분 좀 다시 좀 할 거고요. 54번 펴주세요. 54번. 54번. 그래서 채워야 되는 부분들 좀 채워놓게. 그다음 영상 그 공개로 올려놓을 거고 그거 봐주십니다. 못 풀겠는 거는. 풀 수 있어요. 54번 볼게요. 54번. 54번. 그래서 방금까지 얘기한 형태가 인수정리 그 부분에 맞춰서 풀 건데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당시 fx에 대해서 가번부터 써 있어요. f-3 값하고요. 그 다음 f 빵 값하고요. 그 다음 f3 값이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나번식 fx는 x 빼기 1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써 있어. 잘 모르겠거든. 자,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자, 본인들이 처음 풀 때는 얘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라도 적으면서 생각이라도 해보는 거야. 진짜야. 그러고 꼬여봐야지 더 늘어. 근데 첫 번째 봐봐. 마이너스 3각 대입하잖아. 자, 해볼게 그냥. 27 적지 마요. 여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플러스 9a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c 얘가요 0 넣었을 때 c랑 똑같고요. 그 다음 3 넣었을 때 27 플러스 9a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이거 풀이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하면 나오긴 하거든. 하면 a, b, c 찾을 수 있어. 여기에서 식 하나가 당연히 쉽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걸 연립하시고 연립 2번 끊어가지고 A, B에 대한 식으로 2번 정리하시면서 풀 수 있는 거 맞아.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줬을 때 우리는 요 값이 어떤 K값에 같다라고 이렇게 써줄 거야. K 써도 되고 A 써도 돼.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여기에서 알게 된 게 이걸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F-3 값이 K다 하나. 그 다음 F0 값이 K다 둘, F3 값이 K다 셋인데 얘를 하나씩 인수 정리에 맞춰서 정리하는 거야. F-3 K는 0이다. F0 K는 0이다. F3 K는 0이다. 지금 여기에서 잘 봐. 요 좌변식을 건들 거야. fx에다가 k를 뺀 요식 있죠? 요식에다가 x 값에다가 마이너스 3, 0, 3을 대입하니까 값이 빵이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위에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지금 요 노란색 식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어. 그때 빵. 0 넣었을 때 빵. 3 넣었을 때 빵이야. 그래서 이걸 인수 정리에 당연히 맞출 줄 알아야 돼. 이랬다 저랬다 풀면은 많이 나중에 힘들어져. 자, 그래서 나는 요 식을 gx라는 식으로 치환할 거야. 치환.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된 값은 g 몇 값이야? g-3 값이 빵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요 식을 gx로 치환한 거야, 지금. 그래서 g-3 값이 빵. 두 번째, g 빵 값은 빵. 그 다음 g 3값은 빵.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빵. 하나, 둘, 세 개 적혀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 아까? 요거 말 때 뭐라고? 몇을 인수로 가져? 줄면 안 돼요. 몇을 인수로 가져?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진다. 이 말이라고. 인수 정리에 맞춰서 풀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문제가 더 어려워져도 그대로 풀 수 있어. 알겠어? 요게 센 상정도거든? 아주 높진 않아. 근데 요 과정 다 할 수 있으면 C단계 똑같이 풀면 돼. 진짜로. 두 번째는요. X가 인수야. X 인수. 그 다음 세 번째는요. X 빼기 3이 인수야. 맞죠? 그래서 지금 GX식을 어떻게 적으면 되는 거야? GX식을 인수로 뭘 갖니? X 플러스 3 인수 X 인수 X 빼기 3 얘네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뒤에 쓰려고 하는데 지금 GX식이 뭐였어요?
fx 빼기 k였죠. 요 식이지. 요 식. 그럼 얘 최고차 한계수 몇이야? 1인 3차식 맞죠? 그래서 1x 세제곱으로 시작되니까 여기 3차식 맞으니까 아, 잘 됐네. 뒤에 적을 거 없네. 끝인 거네. 이렇게 지어주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 결과 요 덩어리라고. 적을 시간 줄 거야. 먼저 봐요. fx 빼기 k식이 몇이야? 그래서 x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 x 하나, x 빼기 3둘. 여기까지 적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만 찾으면 fx식을 완성한 거야. 저기에서. 저 식에서. 뭐 하나 몰라 지금? 미정계수 안 돼 있는 거 뭐야? 미정계수 몇 안 돼 있어요? 후서가. K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아, 이제 K값 하나 찾기로 우리가 K 미지수 하나 찾을 거야. 그러면은 하나 찾을 거면 우리가 대입할 숫자 하나 필요하고 식 하나 만들기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써놓을게요. 대입수 한 가지가 필요하고 대입수 한 가지로 우리가 식 한 개 찾으면은 한 개 미정계수가 가능한데 지금 나번 조건에서 그게 나와 있는 거야. 나번 조건에서. 뭐라고? F1 값 쓴 값이 빵이다. 요걸 통해서 미정계수 해라. 그래서 이 부분 대입수 x가 1일 때 그래서 얘가 빵이다. 이걸 이용하면 문제풀이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 1 대입 건다. 그럼 f1 빼기 k값은요. 1 대입하시면 여기가 4,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2 얘가 된다. 그럼 f1 값은 몇이라고? 빵이라고. 그래서 여기 왼쪽 거 마이너스 k니까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요거가 플러스 8 이렇게 적어서 여기 플러스 8 넣어주시고요.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 요따가 2항 걸어주면 플러스 8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식 써주면 fx식이 완성됐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원래 알았어요 잘? 이제 알면 돼. 여기 애들아 다른 데 집중 못해도 돼. 이거 안 풀겠다랑 얘네가 인수여서 식을 요렇게 작성하겠다. 얘가 핵심 파트야 지금. 알겠어? 이거 54번 정리 다시 해주세요. 거기
수업할 때 한 30분 정도 앞에 거 조금 다시 채우면서 개념 설명 다시 해줄 거야. 알겠지? 숙제 부분 맞춰가지고 조금 다시 해줄게요. 자, 55번 간다. 55번.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식에 대해서 그래 1이고 3차식이래. 3차. 그랬을 때 P1 값이 1이래. 1 하나, P2 값이 2 둘, 그 다음 P3 값이 3 셋 이렇게 됐을 때 PX를 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써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요. 자, 봐볼게요. 여기에서 P1은 1, P2는 2, P3은 3 이렇게 써있어. 자, 봐봐. 사실 풀 수 있거든. PX가 최고차항계수가 이렇게 써있잖아. 1이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고 그때 말해줬어. 기억은 나실 거예요. 막 노가다해서 해줬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규칙적인 관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처음 했을 때 저렇게도 해줬으니까 얘가 하나, 그 다음 P2 빼기 2는 0, 둘, 그 다음 P3 빼기 3은 0, 셋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규칙적인 관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잡혀 있어. 아까 한 문제는 아예 일치하는 관계거든. 지금 잘 모르겠는데 px 빼기 x 있지. 여기 있는 좌변식에 요 변수 1하고 1, 2하고 2, 3이랑 3 x라는 변수 자리에 1, 1, 2, 2, 3, 3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를 나는 fx라고 치환할 거고요. 그때 그럼 fx에 대해서 식을 적어보면 f1 값이 0이다 하나, 그 다음 둘, f2 값은 0, 둘, 그 다음 세 번째 f3 값은 0, 셋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식이 잘 적혀 있는 거야. 치환한 거예요. 아까처럼. 아까랑 fx, gx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 거야. 지금 요 식이 요거라고 했을 때 1감 넣어봐요. 1감 넣으면 p1, 1, f1이죠. 치환한 거야 내가. 여기 치환이란 도구를 쳐야지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정확히 계속 쓸 수 있어. 그럼 첫 번째 여기에서 알려준 게 뭐였어? x-1이 인수구나. 인수 써줄게요. 인수 정리된 거잖아. 인수. 두 번째는요. x 빼기 2가 인수구나. 인수. 세 번째 x 빼기 3이 인수구나. 인수.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알아먹었다. fx란 식이 인수로 뭘 가져? x 빼기 1 하나, x 빼기 2 둘, 그 다음 x 빼기 3, 셋. 요렇게를 우리가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야. 단체로. 그리고 뒤에 뭔가 더 쓰려고 하는데 3차고 최고차항 1이니까 문제가 없어서 식 끝. 그러고 나서 아까 치환하기 전에 fx를 푸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fx는 내가 마음대로 치환한 거야. 치환. 바꿔줬다는 거야. 그래서 px 빼기 x란 식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요거의 식이구나. 그럼 px식은요. x를 이항해서 여기다 옮겨주면 되겠죠.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옆에 플러스 x구나. 이렇게 된 거야. 아까랑 똑같죠? 똑같이 한 거야. 이걸로 다 풀 수 있어. 진짜로. 자, 그래서 px를 x 빼기 4 넣었을 때 나머지 구하래. 나머지만 구하려니까 뭐 한다? 나머지 정리. 못 구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x에다가 4 넣어줄 거야. p4. 대입값 찾으라는 거네, 그냥. 알겠죠? 그래서 p4 구하라는 거야. 맞죠? 맞죠? 자, 여기 한 번만 써줄까요? 나머지 정리 아까 했으니까. 요거가 x 빼기 4로 나눴을 때 q1x 쓰시고요. 뒤에 나머지 r 이렇게 써줬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사각 대입하면 p 사값 값이 r이다 이렇게 찾은 거야. 이거 찾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따 p 사각 x에 4 대입해서 여기가 3, 2, 1, 4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 완료. 오케이. 요거 정도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54, 55번. 얘네가 인수정리의 역방향 활용이야. 동근아 좀 알아들어? 오케이. 너 어디까지 했었어? 나 궁금해서 그냥. 잠깐만. 학원 최근까지 다닌 거 아니야? 연습 좀 됐어? 그래. 행렬했어? 2차 부등식까지 했나?
오케이. 오늘 해요, 오늘. 알겠어. 이거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금방 잘할 수 있어. 네. 주빈아, 완전 알겠어? 주빈아, 다른 거 아니고, 이렇게 셋이 같은 학교 가잖아. 진짜. 여기다 60번 할게요, 60번. 60번 하고, 60번. 지민아, 여기 너 결석했던 그 부분이야. 알겠지? 여기 사이 문제들은 조금 겹치는 게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거 숙제하다 모르겠으면 클리닉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 나머지. 자, 3차당식 px랑 1차당식 qx가 있는데요. 일단 60번. 그래서 px랑 qx의 차수 써놓을게. px랑 qx가 있어. 그때 얘는 3차고요. 얘는 1차야. 얘는 1차구나. 얘가 3차, 얘가 1차. 그랬더니 가번 써있어요, 가번. 자, px 곱하기 qx 써있어. 곱하기 qx.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얘랑 x 빼기 1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써있어. 나누어 떨어진대. 여기 뭐가 더 적히는지 모르겠는데 요따 나는 뭐 fx 없으니까 fx 써놓을게요. 그 다음 나머지 0 이렇게요. q가 있어서 fx 썼어. 이렇게 된대. 나누어 떨어진대. 그렇고 나번식 쓸게요. 나번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항등식이라 잡아준 거야. 모든 실수 x. 다음은 항등식이다 라고 써놓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빼기 px. 다음 식이 qx의 값의 완전제곱이다 라고 써있어요. 얘구나. 이렇게 식이 써있네. 그래, 그렇구나. 자, 그 다음 q 제로값이 0보다 작다. 여기까지 마지막 조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쳐줘야 돼. 얘네들이 조건이야. 답원이라고 안 써준 거고 하나 뒤에 숨겨놓은 거야. 지금 그냥 요 상태구나 인 건데 지금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 나눠 떨어진대. 그래 얘네가 인수구나 라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그때 얘가 문제가 아까 항등식 설명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케이스거든. 여기다 먼저 써줄게요. 항등식에서 두 종류야. 개수만 써먹는 문제는 쉬운 편이야. 개수만 하는 문제는. 항등식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좌우 변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차수 문제가 걸리면 난도가 올라가. 차수의 관계가 나오면.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냐? 여기가 3차식이죠. 3차. 얘가 1차식이죠. 얘가 2차식이죠. 얘가 1차식이죠. 그럼 여기가 몇 차여야 돼? 1차식이구나.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1차 덩어리야. 1차 덩어리. 오케이? 그래서 저기 차수 관계 분석이 된 거고 지금 이때 그럼 QX란 얘가 하나씩 완전 정석으로 풀어줄 거야. QX란 식이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데리고 갈 수 있어? 없죠? 없으니까 얘가 얘를 데리고 가거나 얘가 얘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과정은 지금. 그래서 사실 Q 갖고 C각 자체를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QX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때랑 그 다음 QX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 않을 때, 인수가 아닐 때 요거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식을 접근하는 게 원래 가장 기준이 돼. QX가 있다 없다로. 식을 1차식을 아예 제공되어 있는 식이 있으니까 얘가 인수로 가지면 끝. 얘를 인수로 못 가지면 옆에 있는 fx 덩어리를 가져간다는 거야. 그렇게 구분 지킬 수 있겠다가 가번 내용이야. 그러고 나번 다음 항등식은요. 다음 항등식 요것도 항등식인데 그래 요게 3차식이고 3차 여기 3차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써있어. 얘가 3차식이야. 얘가 3차식. 그랬더니 얘를 계산했더니 qx의 덩어리의 제곱이 된대. 그럼 qx는 몇 차니? qx는 지금 몇 차 써있어?
1차 써있죠? 1차에 제곱해주니까 이거 몇 차야? 1차 두 번 곱하니까 얘가 2차 형태다 라고 써있는 거지. 1차 제곱하니까 맞죠? 그래서 2차 이렇게 돼요. 그래서 2차가 되는데 여기 x 세제곱 써있고 여기 3차 써있지. 얘 왼쪽 식이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여야 되는구나 라고 써있는 거야. 반드시. 그럼 이때 여기서 알게 된 거지. px의 3차항의 개수는 반드시 요 형태여야 된다. 요 형태.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2차 쪽으로 접근이 되는구나 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px란 식이 3차식인데 뒤에 부분 당연히 2차 살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결정됐다고. 여기까지가 px 나번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px란 게 1차 형태라는 거니까 다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형태라는 거니까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이제.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qx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니까 그럼 px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과 옆에 있는 fx 덩어리를 가져갈 건데 저 fx 덩어리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x 더하기 k 형태를 가져간다 라고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최고차항 1 결정하고 왔어요. 최고차항 1 결정하고 왔어요. 저거구나. 저기까지 식이 나와진 게 첫 번째야. 천천히 적어주세요. 예, 천천히 따라. 여기까지 이해되죠? 심화 문제여서 진짜 천천히 푸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아래 항등식이 맞춰져야 되니까 아래 항등식이 이제 맞는지 2차 항 부분을 우리가 양쪽에 비교하시면서 항등식이 걸리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자, 뭔 말이냐? 그럼 나는 왼쪽 식에 x 세제곱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10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3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다가 px 요식 써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옆에 x 플러스 k 요걸 써줬는데 요 식이 qx 덩어리의 완전 제곱식이래. 그럼 qx 덩어리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1의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오케이? 다음 식이 항등식이 되냐라고 확인해 달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항등식이 되는지 확인해 줄 거예요. 항등식이 되는지 확인. 자, 그래서 여기 우변식 요 부분을 계산 간다. 계산. 그럼 요 부분은 x 세제곱 적히고요. x 세제곱. 계산만 조금 빨리 할게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k. 이렇게 적히거든. 그래서 계산만 살짝 왼쪽 거 계산만 조금 빨리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k-3의 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 옆에 1차항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 플러스 10 잠깐만요. 요거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플러스 3k, 플러스 3k 마이너스 23x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 옆에 13 빼기 3k 이렇게로 정리된 거야. 이거 식 정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 식의 값이 얘가 뭐라는 거야? x 빼기 1의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되는 거여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때 좌우변이 같을 수 있게끔 k값이 잡혀야 된다. k값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문제 어려워요. 이거 왼쪽 거 계산만 빨리 했다 나는. 계산만. 그 전까지 천천히 했어요. 자, 얘랑 얘가 똑같다 이러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 몇이야?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k 플러스 3. 얘가 1이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값이 1이어야 된다. k 값은요? 값이 2가 되겠네. 그때 확인해 주는 거야. 여기 k 값 2 넣었어. 망했네. 안 되네. 얘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두 번째 거 적어 놓을게요. 왜 안 되나? 그러니까 하나는 되고 하나 안 될 거야. 지금 항상 되는 게 아니어서. 3k 빼기 23은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야. 그럼 3k 값을 2항 하시니까 값이 2항 하시면 21이 된다. k 값은 값이 7인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최저차 상수항 13 빼기 3k는 여기 상수항 1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럼 k 값이 몇이야? k 값이 다 들쭉날쭉한 거야. 4. k 값이 이렇게나 많이 될 수 있어? k 한 숫자인데 안 맞다는 거야. 땡 이렇게 x.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 안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정리해주세요. 지우고 두 번째 케이스 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식에다 넣어가지고 비교해 준 거다, 지금.
좀 까다로운 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다 적었죠? 예.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됐고 두 번째 케이스 갈 건데, 이제 그럼 QX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갖지 못하면 PX가 전부 다 쟤네를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X라는 식이, 이거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입증했어. 나번에 터져요. 자, 그래서 PX식이 어떻게 된다? PX식이 우리가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x 빼기 1까지 가져가고요. 그래서 qx는 얘를 인수로 갖지 않으니까 x 더하기 k 요 형태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식을 나번식에다 똑같이 넣어서 k 값 확정 지어줄 거야. 똑같이. 두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안 됐으니까. 네. 그런데 일단 계산한다.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까지가 첫 번째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옆에 요거 전개 좀 한번 해놓을게요. 여기 계산하시면 x세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 옆에 1차 계산하면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6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때 얘가 x 플러스 k의 완전 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때 다음 계산을 끝까지 해줄게요. 자, 이 부분 아까처럼 계산 조금만 빨리 하자. 4x 제곱 적고요. 그 다음 여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6x 적고요. 그 다음 계산 끝까지 하면 플러스 16. 요거 하셨을 때 다음 식이 x 플러스 몇이야? k의 제곱이다. 요 형태로 적힌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kx 옆에다가 k제곱 요 형태가 4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이렇게요. 지금 이때 이 부분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인수로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인수로 갖는다 형태인 거거든. 인수로 갖는다. 자, 요걸 인수로 갖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 식을 떼어 가지는 과정이니까 내가 여기 a라는 걸 상수를 붙여서 왼쪽 식에다 보태줬을 때 a분의 1이라는 걸 요따 보태주면은 요거식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인수로만 가져가는 거니까 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우리 형태 a랑 b, c 이런 거 곱해가지고 가져가도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식에서 다음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같을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요 부분 처리만 다시 한번 다시 해줄게요. 일단 먼저 끝까지 할게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계산이 2x 빼기 4의 완전 제곱식이지. 요 식이죠. 요 식이 우리가 x 플러스 k 요 덩어리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 있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여기 끝까지 적을 거예요. 자, 그때 첫 번째 요 덩어리 값이 따라서 첫 번째로 2x 빼기 4 값이 돼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가져가도 되는 거야. 지금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 처리할 때 이것만 보십니다. 요 끝계산 다시 해줄 거야. a제곱은 b제곱이야. 요거 서로 같을 때 a랑 b가 진짜 같아도 되고, 또는 a랑 마이너스 b가 같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이 마이너스 관계가 먹혀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둘이 관계성이 하나가 이렇게 걸리고 하나가 마이너스 낀 상태여도 괜찮다고. 근데 내가 요 부분을 인수로 가진다 했잖아. 이거 얘가 2 떼가면 다른 쪽에서 2분의 1 떼가면 되는 거거든. 그냥 인수로 가져간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조건이 Q식에 대해서 Q0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둘 중에 언제가 0보다 작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야. QX가 식이 2x 빼기 4 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요따 0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얘가 음수값이니까 QX식은 얘가 되겠다. 2x 빼기 4. 요 부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줄게요. 쉬는 시간 한번 하고. 자, 그래서 QX는 2X 빼기 4가 된다. 요 부분만 적어놓고 한 번만 쉬어.
잘 가세요. 또 고1만 해가지고 일단 시험 잘 보자.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식을 적었을 때 어디 부분을 안 건드렸냐면 여기 얘가 최고 차항계수가 K 요 부분이 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 K 썼으니까 여기다 A 아까 말했던 A란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돼. 그랬을 때 A를 밀어 넣었을 때 얘가 요걸 인수로 가진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최고 차항계수가 아무것도 접근이 안 돼 있으니까 최고 차항 A 저 부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식에 대해서 요 형태를 가질 때도 여기가 A 요 덩어리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면 된다라는 거여서 요 형태 맞다고. 아시겠어요? 아까는 개수 형태가 다 찢어진 거야. 다 망한 거고 옆에 거는 맞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 이렇게 된 거야. 아까 첫 번째 안 돼요. 그래서 QX식이 마지막 처리를 Q 제로값 대입했을 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나오지. 음수값 나와요. 맞아? 그런데 옆에 요 식일 땐 0 넣으면 4가 나오니까 양수값 나오잖아. 그래서 얘밖에 안 된다라고 잡힌 거야. 오케이? 이거 잡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요 식에서 얘가 요 부분 됐으니까 px식은 얘가 된 거죠. 요따 우리가 각각 대입해가지고 답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숫자 몇하고 몇 넣으래지? 값을 2랑 8을 넣어달라. 요따 8 넣으시고요. 요따 2 넣으시면 계산 완료되겠다. 이렇게 넣고 마무리 해주세요. 2 대입해주세요. 계산하시면 4 빼기 6 플러스 3 요거 되니까 여기가 값이 1이고요. 여기 2 넣으니까 1이고요. 그래서 얘가 1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요거 2 넣어주면 8 넣는 거지. 8 넣으면 16 빼기 4니까 얘가 몇이야? 12가 된다. 그래서 12랑 1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립제법 됐고요. 저번에 인수분해 설명을 하다 만 부분이 딱 하나 있어. 다 피곤해 보여가지고 하나 하다 딱 말았거든. 상반이라는 형태 안 했어요. 상반식 형태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어디 피시면 되냐? 가지 마. 화이팅. 네. 자, 여기 페이지 93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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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페이지에 개수가 대칭인 인수분해에 써 있어. 저 부분을 정확히 잡고 할 거야. 개수가 대칭인 인수분해. 개수가 대칭 형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상반식부터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상반 형태부터.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요 부분은 말은 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상반식이란 건 봐봐. 상반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x란 게 적혀 있어. 그럼 요거는 1분의 x거든. 분모 1 있는 거잖아. 그걸 x라 쓰는 거잖아. 그거 분자 분모를 뒤집는 형태여서 얘가 x분의 요 형태가 우리가 위아래 분자 분모를 바꿔가지고 덧셈으로 연결한 저 식의 형태를 상반이라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더 2학기 때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y분의 x야. 요거 적었을 때 얘의 상반은 어때요? x분의 y. 요 형태. 그래서 역수 형태의 합일식을 상반식이라 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걸 왜 설명하는데 개수가 대칭인 형태에서는 반드시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x, 자, 첫 번째 볼게요. 그래서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그 다음 옆에 cx제곱, 옆에 플러스 bx 플러스 a.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얘를 하는 방법은 지금 요 문제에 대한 예시 밑에 써놨어요. 그러고 예시 먼저 푸시면서 우리가 옆에 거 설명 한 번 더 떼줄게요. 자,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옆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써있어. 내가 저번에 말했었는데 인수분해에서 제일 크게 되는 게 뭐라 했어? 조립제법이 제일 쉬워요. 조립제법으로 나머지 빵 만드는 거. 오케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개수, 홀수, 짝수 이런 거 하고 그 다음 여기 최고 차항 개수랑 요 자리 봤을 때 1하고 마이너스 1 나오거든? 그거 다 해봐도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지금 개수 총합 몇이에요? 6. 6이죠. 개수 총합. 그러면 뭐 못 써? 1 못 쓴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시도하려고 하는데 잘 봐봐. 조립제법 시도하려고 하는데 조립제법 인수정리. 그래서 개수 총합은 지금 6이다. 그 다음 홀수개수랑 짝수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홀수개수는 우리가 지금 홀수 요 자리니까 값이 6이 되고요.
짝수 개수는 빵이 돼요. 빵. 둘이 같아? 달라요.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립제법 안 되니까 공식이야? 아니에요. 공통부분 만들 수 있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 건데? 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 요건 특이 형태라고. 특이 형태라고. 지금 조립제법 했는데 안 됐을 때 개수가 대칭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잘 봐봐. 그래서 여기 요 선상을 기준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고요. 여길 기준. 오케이? 그래서 x제곱으로 잡아 당겨줄 거야. 저기 기준이야. 기준으로 당겨. 그럼 식 정리가 x제곱 플러스 이건 하는 방법 소개야. 진짜야. 요렇게로 정리했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인수분해 조작하려고 하는 거야. 곱으로만 바꾸는 게 인수분해니까 공통 부분을 만들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야. 공통 부분이 좌우 대칭적인 요소로밖에 접근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 상반 형태를 이용한 대칭 개수 정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거기밖에 공통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네 안 걸리는 거야. 아시겠죠? 따라서 자 볼게요.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 요거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 적고요.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 옆에 빼기 2 이렇게 적고요. 여기가 x제곱 여기까지 적어놔. 그랬을 때 다음 계산하실 때 x제곱이란 밖에 있는 요 부분 부여야 돼. 얘는 움직이지 마. 얘 할 거 없잖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요 덩어리를 어떻게 할 거냐. x 플러스 x분의 1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k로 치환하면서 공통부분 만들었구나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 공통부분 만들기가 제일 기초적인 거잖아. 그래서 다음 요 자리는 k제곱 빼기 2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 옆에가 플러스 3k가 되고요. 옆에가 마이너스 2 얘가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다음 식은요. x제곱 적고요. 그 다음 여기 중괄호 좀 이따 바꿔줄게. 중괄호 이거 소괄호로 바꿀게요. 그 다음 옆에 k제곱 플러스 3k 얘가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된 거야. 이제 k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가 됐다. 오케이? 그럼 k 여기가 4 마이너스 1 이렇게로 정리하시면 얘는 x제곱 적고요. 옆에가 k 플러스 4 적고 그 다음 옆에다가 우리가 k 빼기 1 적고 k 빼기 1 적고 여기까지 적었어. 인수분해 성공했다. 아니죠? k가 껴있잖아. x로만 바꿔줘야 돼. 내가 치환한 건 없애야 돼. 아까부터 그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지금 요 값을 이용했었으니까 요걸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럼 x제곱 적고요. 옆에 x 플러스 x분의 1 적고 옆에 플러스 4 적고 그 다음 x 플러스 x분의 1 적고 옆에 마이너스 1 적고 얘가 되는 거야. 후서가 여기까지 끝이게.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언제 끝나요? 이거 x 하나씩 나눠줘야지. 이렇게 x 하나씩. 그래야 되는 이유 써줄게요. 먼저 하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되고요. 그 다음 옆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됩니다. 얘가 인수분해 성공이야. 성공. 이유 자체는 다항식 있죠. 다항식. 우리가 고1 1학기는 다항식을 기초로 해요. 고1 2학기 때 유리식이 나와. 유리식. 그러니까 우리 x분의 1을 얘를 차수로 인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다항식은 제일 최저차가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그럼 x분의 1은 다항식인가? 다항식이 아니다란 거야. 유리식이란 거야. 유리수 형태여서. 다항식은 우리가 정수 형태도 있지. 2, 요런 거, 12, 요런 형태로 112, 요거를 어떻게 적은 거냐면 100 더하기 10 더하기 2로 적은 거야. 요 형태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요런 식으로 적어준 거야. 여기가 다항식이야. 내용이. 그럼 x분의 1은요. 12분의 1 요런 형태예요. 12분의 1 그거를 x분의 1 이렇게 바꿔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 형태 똑같이 맞춰줘야겠다. 예. x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10을 우리가 x로 잡아주면 요런 형태가 유리식 형태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놔둬주자. 이거 다항식 과정이 아닌 거야. 반드시 최저차가 상수항일 수 있게끔 바꿔주는 게 인수분해고 다항식 과정이라고.
다항식 과정이 1학기. 다항식에서 넘어가서 2학기 때 맨 끝단원이 유리식 단원이에요. 그때 나와.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이 문제까지 하나 더 풀 거고요. 그 다음 복소수 설명 쭉 드릴 거고, 오늘처럼 앞에 거 한 번 더 하면서 할 거야. 토요일 날 숙제 좀 정리해 주고. 우리 방학 끝날 때쯤에 피자나 한 판 먹자. 좀 친해지게. 원래 가끔 한 번씩 먹어요. 다 적으면 뒤에 거 할게요. 83번 할 거예요. 83번. 자, 83번 갈게요. 83번. 83번, 84번하고 복소수 갈 거고요. 복소수. 상반 형태까지 문제가 나오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수분해 저번 내용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설마 헷갈리시는 분 저번에 수업했던 거, 저번 주 수업했던 거 그거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모르겠으면 사진이라도 찍어 보내고. 자, 다항식 요식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얘가 x 빼기 a로 나눠 떨어진대. 얘로 나눠 떨어진대. 아, 잘 모르겠다. 나눠 떨어진대. 인수로 갖는다. 저 형태고요. 지금 인수로 가지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를 따져보니까 A, B, C가 세변 길이인 삼각형 넓이 찾으래. 그럼 A, B, C 관계식이 필요한 거잖아, 문제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쪽 식을 찾는 게 아니라 요 A 값을 대입해서 인수정리, 는 0을 통해서 우리가 A, B, C 관계식을 찾아야겠다. 문제가 A, B, C 관계식에 주목해라 라고 A, B, C 넓이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X는 필요 없고요. 따라서 X에다가 A를 대입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에 A 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A, 그 다음 옆에다가 B 세제곱 더하기 B 제곱 C, BC 제곱 뒤에 C의 세제곱, 요 값이 빵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빵. 지금 이때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처럼 뭐가 보이는 게 딱히 없어요. 3차 형태여서. 내림차는 정리 잘 돼 있어. A, B, C 섞여 있죠. 지금 A, B, C 이렇게 했을 때 3차, 3차, 3차야. 내림차는 정리돼 있어. 안 되잖아 지금 정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뒷부분이라도, 상수항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작해가지고 값을 잡아줄 건데, 자 생각해봐. 인수분해 할 건데 A에 대해서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걸려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접근이 안 되고 저번에 했던 거는 2차 형태까지만 했거든. 그때 정리가 안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의 관계식으로 끊기거나 아니면 얘랑 얘의 관계랑 얘의 관계를 묶어가지고 값이 두 개 덩이로 잘려야지 우리가 인수가 한 개수가 맞아질 거 아니야. 공통인수가 나오려면 한 개수가 맞춰져야 된다고. 너네 3개 1개로는 안 할 거라고 했잖아. 2개로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지금 여기에서 만들 때 얘랑 얘를 묶었어. 둘이 차수가 몇 차이나? 한 차수 차이 나죠. 둘이 한 차수 차이 나죠. A 관계로. 그러면 이게 묶었을 때 관계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둘을 묶었어. 그럼 A에 대해서
두 차수 차이 나지. 그리고 A에 대해서 두 차수 차이 나지. 그랬을 때도 가능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맞게끔 접근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거랑 공통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 부분을 만들 건데 우리가 한 두 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차수 A의 차수가 정확히 간격이 똑같게끔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 요 뒷덩어리에서 조작을 걸 건데 여기 B 더하기 C로 묶이든 아니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우리가 정리가 돼야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요 두 덩어리, 요 부분을 B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얘가 B 더하기 C 덩어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요 덩어리가 C제곱으로 묶어주면 우리가 여기가 B 더하기 C로 이렇게 묶여요. 맞지? 여기까지. 지금 그러면 요 부분을 B 더하기 C로 내가 묶었어. B 더하기 C로. 그럼 B 더하기 C로 묶었다. 그럼 여기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 부분이 우리가 상수항 요 부분을 한 덩어리로 인수분해 해준 거야. 상수항 인수분해 해준 거야. 오케이? 지금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얘랑 얘 부분을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묶든 아니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B 더하기 C로 묶고 여기를 연결하든 자기가 골라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요 두 부분을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줄 거야. 공통인수 조작하고 있는 거야. B제곱 더하기 C제곱. 묶었어. 그럼 여기에서 하나, A 들어오겠죠? 그 다음 둘, B, C.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어. 그랬을 때 공통인수가 나올 수 있으면 해결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두 부분이 A제곱으로 공통인수 있죠? 그래서 묶었을 때 앞에 덩어리는 A가 들어와, 뒤에는 더하기 빼기 B네요.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 오케이? 지금 뒷부분 계산 틀렸다. 저기 동그라미 친 것 때문에. 자, 잠시만요. 바꿀게요.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가 동그라미 치다 안 보였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한 번에 바꿔줄게요. 자,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묶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 아까 플러스로 갔다 미안.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묶어줄 거야. 여기가 B 더하기 C가 되고요. 옆에 여기 빼기 A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빼기 A.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앞에 부분은 또 똑같이 맞게 됐어요. A 제곱 됐고요. 여기 A 들어오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 공통인수 있죠? 공통인수 뭐야? 얘랑 얘가 공통인수지. 마이너스 조작 걸어주면. 마이너스 띵 거주면.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그 다음 옆에 A 빼기 B 빼기 C 이걸로 우리가 조작 걸어주면 되는 거네. 그래서 공통인수 묶어주면 다음은 A 빼기 B 빼기 C 요거 되고요. 그 다음 옆에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값이 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 인수분해에서 특수적인 형태예요. 이미 조금 두 가지 차수 A 갖고 우리가 자 봐봐 이렇게 둘이 A 요 간격으로 뛰면은 이렇게 둘이 한 차수 차이 나고 둘이 세 차수 차이 나죠. 그랬을 때 A 갖고 처리가 안 되니까 차수 간격을 똑같이 맞추겠어서 그렇게 항을 두 가지씩 찢은 거야. A 관점에서. 그런데 여기 맨 끝 처리가 제일 중요해. 잘 봐봐. 얘가 ABC가 뭐래요? ABC가 삼각형의 세변이래. 삼각형 세변. 맞죠? 삼각형 세변 길이래. 그때 여기에서 두 가지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첫 번째 1번 A는 B 더하기 C다. 요 값이 0일 때. 요 값이 0일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얘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렇게요. 둘.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때 요거는 우리가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동물이 알아? 이거 삼각형에서 삼각형 결정 조건 있는 거 알아요? 삼각형 결정 조건? 얘가 3이고 얘가 2야. 얘 오면 삼각형 되게? 안 되거든? 이거 두 변에 나머지 두 변 무조건 두 변 길이의 합이 다른 한 변보다 어때야 돼? 길어야 돼. 그게 삼각형이야. 자 봐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내가 마음대로 표기한 거잖아. 너네 봐봐. 여기 2고 3이야. 이때 자로 내가 요따 5 갖다 댈 거야. 이거 각도 꺾을 수 있어? 못 꺾어요. 이거 둘이 나란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얘는. 일직선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삼각형 결정 조건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요 부분이 경우의 수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 적어 주셔야 돼요.
어떤 두 변이든 상관없어. 두 변 길이 합이 반드시 더 커야 돼. 나머지 한 변 길이보다. 얘가 삼각형 결정 조건이야. 그래서 제가 성립할 수 없다. 오케이? 두 변 길이 합이 무조건 커야 돼. 우리가 초중등에서 배웠던 그 내용에서 벗어나야 돼. 초중등은 크기 비교가 정확하거든. 고등거부터는 미지수 써 있어서 그냥 무조건 두 변 길이야. 두 변 길이. 중등 때는 1, 8, x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x가 제일 클 때, x가 뭐 제일 크지 않을 때, 8이 제일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했었거든. 근데 그거 말고요. 우리가 2x 빼기 1, x 플러스 1, 뭐 3x 이렇게 써 있어. 그거 갖고 우리 할 때 그냥 두 변, 한 변, 두 변, 한 변, 두 변, 한 변 이거 해가지고 3번 해야 돼. 그래서 두 변 길이 합이 무조건 더 크다.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얘는 0이 아닌 값이야. 0이 아닌 값이라고. 그럼 얘가 0인 값이어야 되잖아. 따라서 우리가 a제곱 플러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얘가 성립하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거여서 빗변이 a, 나머지가 bc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bc, 2분의 bc 이렇게 되겠다. 아시겠어요? 인수분해가 조금 어려웠어. 뒤처리도 근데 저거 하나 중요해. 저 경우에서에서 또 한다. 저 뒷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84번. 그래서 아까 실컷 한 건데요. 상반 형태여서 상반 형태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상반 형태 한 번만 더 하고 복소수랑 이거 하나씩 해줄게. 종이나 몇 시야? 9:37이고 우리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복소수만 조금 설명을 다 해볼게요. 얘들아 근데 후서가 앞에 부분 조금 다시 해도 되지? 그렇게 다시 하는 게 좋거든. 숙제하면서 그렇게 채울 거야. 알겠지? 숙제 부분 하고 그 다음 까먹을 만한 내용 조립제법, 연조립제법 뭐 연조립제법 살짝 하고 조립제법, 인수정리 이런 거 살짝 할게요. 그러고 쭉 밀게요 이제. 그 목토반은 목요일날 쉬거든. 좋겠지. 주빈아 쉬지 말자.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자 84번. 근데 거기 쉬는 대신에 1월 1일 날 나와요. 네 그렇게 됐어요. 얘를 인수분해할 거래. 얘 인수분해할 거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등식이 아니어서 x제곱으로 묶어주는 연산부터 해야 돼. 반드시. 이거 등식 아니니까 나눴을 때 우리가 x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야. 양쪽 계수 대칭 형태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조립제법 숫자 공식 이런 거 다 하셔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수 대칭인 거에 집중해가지고 문제풀이밖에 안 된다 라고 한 거다. 그 다음 옆에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계산은 x제곱 띄워주고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거 적히고요. 그 다음 옆에 3 x 플러스 x분의 3 적히고요. 옆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지금 이때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값이 뭐야? x 플러스 x분의 1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맞지? 요 값을 우리가 뭐라 한다? k라고 나눴어요. 오늘 치환은 다 k로 할 거야. 자, 그래서 요 계산은 x제곱 적고 저 덩어리에 k제곱 빼기 2 요거 대신에 적어줬고 그 다음 옆에 3k 옆에 빼기 8 이렇게 적어서 x제곱 적고 옆에가 k제곱 플러스 3k 옆에 마이너스 10 얘가 적힌 거야. 제가 적혔어요. 그때 요 식을 x제곱을 적고 그 다음 옆에 k 플러스 5 적고 그 다음 옆에 k 빼기 2 적고 이렇게요. 그래서 x제곱 적고 그 다음 옆에 x 플러스 x분의 1 옆에 플러스 5 그 다음 옆에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2 이렇게 적힌 거야. 그때 얘를 x를 하나, 둘 나눠줘야지만 다항식의 차수 관계가 맞다고. x분의 1 차수 인정 안 하고 다항식이 아니다. 그래서 값을 끝까지 처리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옆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 따라서 이때 요 다음식은 x 빼기 1의 완전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완전제곱식 덩어리가 얘고 옆에 있는 덩어리가 얘다 라고 써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읽어보시면 자 a 값은 어떻게 돼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 값은 5가 되고 c 값은 1이 되네. 마이너스 1, 5, 1 이렇게 전부 곱해주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정리 마무리. 마이너스 5 물 한 입 먹어야겠다.
그 다음 그래서 허수 단위 할 거예요. 오늘 여기 오늘 진짜 처음 하는 사람 없지? 영은아 어디까지 했었어? 종인아 종이 학원 오기 전에 어디까지 돼 있었어? 열심히 듣고 있구나 진짜. 야, 고생했다. 종인아 그냥 해.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여기 하랬어. 그때 들었을 텐데. 자 볼게요. 자 복소수 있고요. 아 잘 모르겠어. 그냥 x제곱은 2다. 요거 할 때 처음에 작년에 배웠다? 뭐 배웠어요? 루트 배웠어요. 이렇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근데 이거는 실수 체계에서만 딱 맞거든? 중3 때는 실수 체계야. 중3 실수 체계. 근데 고1이 되니까 우리가 마지막 수범이야. 너네 마지막 수야. 진짜야. 더 안 늘어요. 더 안 늘어. 여기가 끝이야. 여기에서 처음으로 x제곱을 제곱했는데 음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대. 음수 마이너스 1. 그때 이걸 어떻게 표기하겠다. x는 루트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 적을 수 있는데 요 값이 얘가 i란 말이야. i. 이렇게 약속했었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i로 약속하겠다. 이걸 허수의 단위라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확히 말 좀 해볼게요. 중3 때 실수라는 거를 배웠을 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수라는 건 후서가 어디다 쓸 수 있어야 되게? 수직성. 그것만 중요해요. 수직성 위에 표기가 가능하다. 그럼 수직선 표기가 된다 랑 같은 말 뭐게? 이제 좀 했는데 수직선의 오른쪽이랑 왼쪽이 구분이 된다. 대소비교. 요게 실수잖아. 근데 처음으로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된대. 지금 너네 이거 x제곱은 2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 이거 수직선 위에 표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정사각형이야. 이거 정사각형. 요게 넓이가 2예요. 정사각형이다. 그랬을 때 여기가 원점 0이라 했을 때 얘를 눌렀을 때 요 길이가 루트이니까 루트 2가 표기가 가능하다. 이거 하면서 중3 때 배우거든. 근데 저기 넓이가 마이너스 1이래. 말이 돼? 넓인데?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직선에 놓을 방법조차가 아예 없다는 거야. 그게 허수단위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 요 값을 i라 놓겠다.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두겠다. 이게 첫 페이지야.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요거는 마이너스 i로 두겠다. 얘가 둘이야.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4다. x제곱은 마이너스 7이다. 이걸 적었을 때도 우리가 x값을 찾아주면 x는 루트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는 x는 루트 마이너스 7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 되는 것까지 제곱근 연산을 따라가는 건 맞는데 지금 이걸 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루트 4랑 루트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바꿔서 루트 마이너스 1이란 거를 반드시 루트 마이너스 1 쟤를 우리가 한 단위의 기준이 한 거야. 1cm, 2cm 할 때 cm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고 기준 단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i로 바꿔서 허수의 단위가 되고 얘가 2i.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i. 그래서 얘가 루트 7i.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로 우리가 단위 판정을 루트 마이너스 1 갖고 하겠다.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부호가 껴진다는 거야. 1이라는 거가 수가 커지거나 줄지가 않잖아. 마이너스 허수 판정에서 단위만 된다는 거야. 정말 안에가 딱 음수가 되는지 음수가 아닌지만 그 단위 결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우리가 허수의 단위라고 한다. 요거고요. 간단히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고 첫 페이지 쉬워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실수가 그 다음 여기에서 뭐라 배웠어? 허수가 생긴 거예요. 허수가 실수 외의 부분에 허수가 추가적으로 생긴 거야. 오케이? 적는 거 끝나면은 해볼게요.
그래서 중3 과정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꽤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유리수는 이미 중2 때 다 떼고 왔고 유리수랑 무리수를 통합시켜가지고 얘를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게 된 거잖아. 저번에 배웠던 게 그때 우리가 실수 얘도 말고 이제 고1 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실수랑 허수를 통합해서 부르는 말이 이제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실수랑 허수를 다 붙여주겠다. 실수는 옛날에 배웠던 거 중3까지 이제 허수가 새로 생긴 거야. 그래서 다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한다. 복소수. 이 실수가 처음 나왔던 과정하고 똑같아. 루트 배워놓고 루트랑 원래 있던 거 합쳐서 실수다. 실수, 원래 배웠던 거 있고 허수 배웠으니까 둘이 합쳐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한 번에 일컫는 말을 배우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복소수는 복소수의 기본적인 형태부터 이제 쭉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의 기본형은 반드시 a 플러스 bi 형태로 우리가 가져가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뒤에 괄호 치는 게 중요합니다. a는 그리고 b는 실수여야 돼. 그래서 허수의 결정은 얘밖에 안 시키고 있어야지 복소수가 형태가 기본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b나 a에다 2랑 3 꼽아봐. 2 플러스 3i면 i밖에 허수를 결정 안 짓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중구난방하게 가지면 안 되고요. 여기가 우리가 정확히 잡혀야 돼.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a 플러스 bi의 형태에 따라서 자꾸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 요거부터 할 거예요. 그때 얘를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시작할 건데 복소수 z란 거를 a 플러스 bi라고 내가 형태 잡을 건데 지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부르는 말이 있어. 일단 얘가 우리가 실수만 결정한다 해서 실수 부분이라 부르고요. 실수 부분. 그 다음 b란 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부분 부르는 값이 있어. 오케이? 저기는 허수만 결정짓고 있으니까 허수 부분이 되는 거고 실수 부분만 결정하고 있으니까 실수 부분이 되는 거야. 진짜 실수만 결정하니까 실수 부분. 그 상태인데 지금 이때 여기에서 처음 배운 요 i라는 요 부분 앞에 달린 요 b 있죠. b라는 허수 부분 값이 0일 때랑 허수 부분 값이 0이 아닐 때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지 심한 문제까지 풀려요. 반드시. 지금 여긴 너무 쉬워요. 자, 볼게요. b 값이 0이다. b 값이 0이야. 그럼 a 값이 그냥 a만 남는 거네. 그럼 z가 a만 남은 거야. b 값이 0이면. b 값이 0이면 그냥 a만 남은 거잖아. 이거 뭐라 불러? 이거 뭐예요? 실수. 그래서 얘는 이때는 실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b 값이 0이 아니잖아? 얘가 0이 아니야.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허수 부분이 생존했다는 거야. 맞지? 허수 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럼 허수 부분 이외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a 값이 0일 때랑 a 값이 0이 아닐 때로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문제 계속 접근을 계속 해줘야 돼. 자, 그때 a 값이 0이잖아? 그러면 요 뒷덩어리만 남은 거죠. a 값이 0이면은 뒷덩어리, 여기 허수 부분만 의미가 사는 거야. 그래서 얘는 bi가 되는 거죠. bi. 앞에 a 값이 0인 거야. 그래서 bi만 남은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뭐라 부르냐? 얘는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순허수. 여기보다 이제 조금 있다가 엄청 중요해요. 자, 그때 a 값이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다음 식은 a 플러스 bi라고 적어줘야 되고 이때는 a 값이 0이 아니고 b 값도 0이 아니니까 둘 다 0이 아니니까 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순허수 아닌 허수가 된다. 똑바로 쓸게요. 순허수 아닌 허수. 이렇게요. 오케이. 허수. 이렇게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기초야. 여기가 기초야. 여기에서 z제곱 판정으로 접근해 줘야 되고 그 다음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까지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고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끝낼 거야. 자, 이게 z값이 얘래. 그때 z제곱 값이 각각 해당될 때에 대한 범위가 따로 있어. 자, 만약에 b값이 0이 되잖아? 그때 a값 끌고 와서 제곱하시면 실수의 제곱이란 거지. 실수의 제곱이란 거야. 이때는. 그럼 실수 제곱하니까 범위가 어디야?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우리 순허수일 때 그럼 bi 요 덩어리의 제곱인 거잖아. 이거씩 조금만 정확히 써줄게. 그럼요, 얘가 b의 제곱을 하고 i의 제곱을 하니까 얘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인 형태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적히고요, 그 다음 옆에 b 덩어리의 제곱 이렇게 적혀 있는 거지. 그럼 이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b란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실수라고 잡고 시작한 거였어.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있고요, 실수 덩어리의 값의 제곱 이렇게 적힌 거야. 그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껴지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이차함수가 다시 쓰이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 다 이차함수에서 이거 그냥 알죠? 라고 했을 때 알아야 돼. 그때 가서 다른 얘기 하시면 엄청 돌아가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a 플러스 bi. 그래, 요걸 제곱해 볼 거야. 요거 제곱했어. 제곱했을 때 제곱하면요 a제곱 플러스 2ab i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적혔다. 그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ab 이렇게 되겠다. 2ab i 이렇게요. 그때 여기 요 부분값이 0이 될 수는 있거든. 근데 요 부분은 a, b가 절대 0이 아니니까 허수 부분을 살기 때문에 얘는 허수가 되는 거야. 그냥 허수야. 자, 뭔 말이냐? a제곱 빼기 b제곱 숫자에 따라서 얘랑 얘 숫자가 똑같이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가 빵이 돼서 순허수가 될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순허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허수라 쓸 거라고. 허수. 이렇게. 그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문제 방향이 봐봐, 내가 설명하는 거는 너네한테 처음 설명한다 생각하고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건데 문제 푸실 때는 거꾸로 가요. z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너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요. 오케이? 반대로 나온다고 문제가. 아시겠어요? 문제 역방향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제곱했는데 음수값 나온대. 음수값. 뭐야? 음수값이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 미안해요. 여기 하나 빼먹었다. 여기에서 우리 b값이 0이 아니다. 요거 써 있었죠? 여기 근데 내가 실수의 제곱값이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갖다 빼줘야 돼요. 요거 때문에 이유가. 알겠죠? 0일 수가 없어서 저기 실수의 제곱 빵 안 나와. 그래서 음수값이야. 얘는 음수가 된다. 음수. 단독 음수. 그게 순허수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조금만 해볼게요. 내 거 노트 어딨어? 예시 좀 하나만 더 해야 돼. 몇 시야? 몇 시에요? 47분. 여기까지. 예시랑 똑같은 게 다음 문제에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할게요. 그래가지고 문제 좀 먼저 풀게요. 문제 먼저 풀게요. 그래서 복소수 형태에 맞춰가지고 우리 복소수 연산하고 요 부분 나오는데 잠깐만요. 85번 시간이 좀 딸리네. 여기 복소수 연산 안 되시는 분 연산까지 배웠지? 동근아. 연산까지 배웠어? 자, 일단 서로 같은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 요 부분 살짝 쿵 하고 잠시만. 이거 문제를 뭘 해야 되지?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자, 여기 빨리빨리 설명 좀 하고 뒤에 문제 두 문제만 빨리 풀어볼게요. 9시 58분에 끝낼게요. 자, 서로 같은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 써 있어요. 안 돼.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된다. 자,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서로 같은 복소수 써 있는데 당연히 여기 과정은 우리가 뭐랑 똑같냐면 항등식처럼 같다 처리야. 서로 같은 복소수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같은 복소수. 그럼 a 플러스 bi 요 값은요, 값이 c 플러스 di 이렇게 써 있는데 이때 a랑 c는 똑같고 b랑 d는 똑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둘이 같은 복소수에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된다. 이게 같다 판정이고요. 그 다음 밑에 막 써 있어 몇 가지. 그래서 1 플러스 2i랑 a 플러스 bi 당연히 알죠. 그거 안 할게요. 켤레 복소수 할 거야. 켤레 복소수. 얘들아, 켤레 복소수 다른 거 가는 거 아니고요. 그냥 1 플러스 2i 요 덩어리에 켤레란 건 진짜 저 허수 부분만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켤레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켤레야. 그래서 그냥 켤레라는 건 단어 자체고 허수 부분 바꿔주는 거야, 부호를. 그래서 1 빼기 2i의 켤레는 1 플러스 2i다 라고 하는 거고, 켤레 표기는 이렇게 바로예요. 바로. 바. 그래서 우리가 밑에다 한 번만 더 써주면 1 빼기 2i의 바야. 요 값은요 1 플러스 2i가 된다. 이게 켤레 복소수야. 그냥 약속이야. 알겠어? 그냥 약속이에요, 켤레는. 자, 그때 그 다음 쪽 복소수 기본 연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켤레 복소수 성질부터 할 거야. 기본 연산. 요반 친구들 그래도 원래부터 복소수 연산했을 때 연산에서 막히지가 않았거든. 자,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소수 연산하실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실수 부분은 실수부끼리, 그 다음 허수부끼리 따로따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야. 분수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옛날엔 저렇게 했어서 허수 부분, 실수 부분 구분해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덧뺄셈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A 플러스 BI 요거 써있고, 뺄셈 C 플러스 DI 뺄셈으로 갈게요. 그럼 우리가 다른 계산하시는 거 아니고 실수 부분, 그 다음 허수 부분, 이렇게 해서 허수 부분, 실수 부분 구분하면서 해야 된다가 덧뺄셈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곱셈을 가실 건데, 곱셈 갈게요. 곱셈은 A 플러스 BI, 그 다음 옆에 C 플러스 DI 요거 써있을 때 우리가 계산, 이거 문자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숫자로 바꿔볼게요. 계산할 때 이것도 똑같지. 그냥 한 번씩만 하고 싶어서. 자, 계산하시면 얘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거 계산하시면 플러스 3i가 나오고요. 계산하시면 4i가 나오고, 그 다음 계산하시면 6, 마이너스 6이 나와요. 마이너스 6. 이거 계산할 때 i의 제곱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인정을 잘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6이죠. 이것만. 그래서 계산 끝까지 했을 때 우리가 실수 부분끼리 따로 계산, 허수 부분끼리 따로 계산, 이렇게 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4 플러스 7i, 마이너스 4 플러스 7i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거 곱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나누셈은 세 번째 나누셈. 그래도 요 부분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꼭 해줄게요. 지금 나누셈. 자, 1 빼기 2i 써 있고요. 여기에다가 2 플러스 3i 이렇게 할게요. 나누셈 형태야. 이거 우리가 계산 방식은 어디랑 똑같아? 제곱근하고 똑같아요. 분모 유리한 것처럼 분모 실수화 걸어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합차 공식 거는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잠깐만 종현아, 야 미안하다, 너 복수까지 안 했었지? 이거 봐. 아, 영상 봤었어? 근데 이거 해야 돼. 자, 볼게요. 네. 내가 왜 하고 싶은지가 이제 생각나서 뭔가 찜찜했거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었는데. 자, 볼게요. 자, 그래서 1 빼기 4i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4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이렇게로 바꿔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그 다음 분자값 전개하시면 어때요? 2, 4i, 3i, 마이너스 6. 그래서 2 플러스 4i, 3i, 그 다음 마이너스 6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이 계산값을 5분의 여기가 분자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7i 이렇게 해서 분모 실수화를 통해서 분자에만 i가 있게끔 꼭 바꿔내는 거야. 얘가 기본 연산이야. 아시겠죠? 분모에 i 살려두지 않는다. 지민이 연산 되겠지? 오케이. 한 두 개만 빨리 할게요. 시간 좀요. 시계 듣고 왔어. 54분이라고? 53분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나 옆에 켤레 복소수 성질까지 하려 했는데 저기 성질 사용 보이죠?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아, 저기까지 갈 길이 머네. 아, 자, 두 문제 빨리 해봅시다. 85번. 지울 시간이 아까우니까 요따가 빨리 해볼게요. 85번. 금방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루트 마이너스 8 써있어. 루트 마이너스 8 몇이에요? 2루트 2i죠? 2루트 2i. 이렇게 생긴 거 순허수였어? 아니었어? 이거 순허수 맞죠? i 앞에만 여기 부분만 사니까 얘 순허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돼? 복소수기도 한 거야. 순허수 복소수 안에 포함됐잖아. 오케이? 하나씩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 루트 마이너스 i의 제곱 써있어. 그럼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인 거네. 플러스 1은요 실수고요. 실수고 그 다음 복소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실수고 복소수. 그 다음 옆에 3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 요거 써있어.
아,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3 플러스 루트 2i 요게 되겠죠. 이거 실수야? 순허수야? 아니죠. 그래서 그냥 복소수야. 복소수. 복소수. 그 다음 1 플러스 i 제곱 써 있습니다. 1 플러스 i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니까 둘이 계산해서 얘가 빵이 된다. 빵. 빵은요 실수고 복소수다. 이렇게 복만 쓸게요. 그 다음 마지막 거. 그래, 이거 계산 좀 하나 할게요. 이렇게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 요거 계산할 건데 우리 어떻게 한다? 실수하. 실수하. 이렇게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분모가 1 빼기 i의 제곱이니까 분모값이 2분의가 되고 여기 곱셈 공식처럼 전개하시면 돼요. 1 플러스 2i 옆에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해서 값이 지워지니까 얘는 i가 돼요. i야. 저거를 꼭 요 형태로 바꿔야지 순허수인지 아닌지가 보이니까 꼭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값이니까 얘는 순허수고 복소수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복소수. 순허수고 복소수다. 그래서 A 값은 우리 숫자 세주자. 숫자 세주세요. 몇 시야? 56분. 하나 더 할 수 있겠네. 다행이다. 저거 계산 맞춰주세요. 86.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 애들아, 이거 복소수 계산 잘 안 되시는 분 요거 똑같이 맞춰서 다시 요 두 문제만 풀어올 거고요. 숙제 먼저 안내 드릴게요. 마플 시너지, 마플 220번까지 풀어오세요. 220번, 70문제다. 151번부터예요. 151에서 220번까지야. 이렇게 해올 거야. 톡방 파줄 거야. 톡방 내일 꼭 팔 거야. 내일 꼭 팔 거야. 자, 151에서부터 진짜 팔 거야. 진짜로 판반이 있고 안 판반이 있어. 지금 여기 몇 명 더 오는 거 같아가지고 한 번 해야지 하고. 자, 151에서부터 220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영상은 공개로 올려놓을 거야. 자, 계산합니다. 요거 아까 있지 않았나? 아까 있었어요. 계산 i. 이렇게요. 계산 i. 앞에 요거 했었어. i. 그러고 여기 전개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자, 요거 계산하려고 하는데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합차 공식이 걸리네. 3i 플러스 4랑 그 다음 3i 빼기 4예요. 그럼 이때 계산하실 때 3i의 값에 제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4에 제곱 걸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16 되고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되고 옆에 i 적혀있다.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하고 있는 거다. 여기 기초 계산이어서 빨리빨리 끝냈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값이 하나가 마이너스 25, 하나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 오늘 다른 거 상관없고 54, 55번 있지? 그거 오늘 숙제에 걸릴 거거든? 오늘 숙제에 걸릴 거야. 250번까지면 걸리는데 잠깐만 볼래요?